안녕하세요. 적은 돈을 많게 만들어 드리는 종잣돈 펀딩입니다. 오늘은 P2P 대출에 있어서 투자자별 투자 한도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P2P 대출에 있어서 각 주체별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차입자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입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 그냥 빌릴 수는 없겠지요? 아마도 삼성 이재용이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서로 빌려주려고 줄을 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 우량한 신용을 제시할 수도 있고 가치가 있는 담보물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담보로 주식, 비상장 주식, 부동산, 부동산 PF, 전자어음, 결제 예정 금액, 동산 등 다양한 담보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담보물을 맡기고 얼마 동안 대출받고 싶은지 대출 문의를 합니다. P2P 플랫폼 업체는 이런 담보물을 분석하고 심사하여 돈을 떼일 가능성이 없는 것을 상품화 시킬 것입니다. 플랫폼에 올려진 상품을 보고 투자자들이 검토하고 투자 금액을 결정합니다.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투자 상품을 이해하고 투자 상품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담보물에 대한 평가가 적절한가, 5천만 원짜리를 1억 원으로 담보를 부풀리지는 않았나, 또는 담보물 확보를 정확하게 진행했는가, 질권 설정, 근저당 설정 등을 제대로 하였는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P2P 사건 중에 1순위가 허위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투자 금액이 모여지면 P2P 플랫폼 자회사인 대부회사를 통해서 대부 계약을 맺고 담보를 안전하게 설정한 후에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플랫폼에서는 투자자가 투자한 것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증서인 원리금 수취권 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가 되어 차입자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대부업체는 지급해야 할 이자에서 플랫폼 수수료와 원천징수세액을 제하고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현행 원천징수세율이 27.5%이고 플랫폼 수수료는 업체에 따라 다르나 대략 월 0.1%를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2P 업체가 PR하는 수익률보다 실제 수익률이 적은 이유이지요. 투자 상품 홍보 시 세후 수익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전 수익률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낸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도리니까요. 벌어서 내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투자자별 투자 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 유형에는 특별한 자격 요건 없는 개인 투자자, 이자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 또는 사업 근로소득을 연 1억 원 이상 받는 소득 적격자, 전문 투자자 자격을 취득한 전문 투자자, 그리고 법인 투자가가 있습니다. 현행 개인 투자자는 동일 차입자 투자 한도 건당 최고 500만 원, P2P 회사당 동산 2천만 원, 부동산 1,0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고요. 소득 적격자는 동일 차입자 투자 한도 건당 최고 2천만 원, P2P 회사당 4천만 원 투자 가능합니다. 전문 투자가 및 법인 투자가는 투자 한도 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앞서 동일 차입자 한도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동일 차입자 한도란 투자한 상품이 다르더라도 대출자가 같은 경우의 투자 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상품 1호, 2호로 다른 상품이지만 대출자는 홍길동으로 동일합니다. 이때 일반 투자가는 두 건을 합쳐서 500만 원 이상을 투자하실 수 없습니다. A의 경우 홍길동 1호 상품에 200만 원, 2호 상품에 30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을 투자했으므로
만약 홍길동이 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더 이상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다만 1호 상품 만기가 3월 1일이기 때문에 만기가 지나서는 200만 원을 홍길동에게 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B는 어떨까요? B는 1호 상품에 500만 원을 투자하여 1호 상품이 상환되기 전에는 홍길동에게 투자할 수 없습니다. C는 1호 상품에 150만 원, 2호 상품에 250만 원 등 총 400만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홍길동에 추가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기간에 1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D는 2호 상품에 500만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2호 상품이 만기가 되기 전에는 더 이상 홍길동에게 투자할 수 없게 되지요. 그럼 며칠부터 홍길동에게 투자가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20년 8월 2일부터 가능합니다. 동일 차입자 투자 한도가 잘 이해되셨나요? 어렵다고요? 너무 어려워하지는 마세요. P2P 플랫폼에서 동일 차입자 투자 한도를 시스템으로 막아놓기 때문에 더 투자하려고 해도 투자 불가로 나올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현행 투자 한도에 대한 개정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차 개정안보다 2차 개정안에서 투자 한도를 많이 줄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개별 P2P 회사당 투자 한도를 두었던 것을 전체 P2P 회사당 투자 한도로 규정해서 투자 규모를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개인 투자자의 경우 동일 차입자 한도는 건당 최고 500만 원으로 동일하나 연간 총 투자 한도는 전체 P2P 회사당 동산 3천만 원, 부동산 1,000만 원으로 엄청 줄였습니다. 가령 돈이 있어서 200개의 P2P 회사에 2천만 원씩 총 40억을 투자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총 3천만 원밖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소득 적격자의 경우도 동일 차입자 투자 한도에는 변함이 없으나 P2P 회사당 4천만 원 투자했던 것을 앞으로는 전체 P2P 회사당 1억 원으로 축소될 것입니다. 법인, 기관, 전문 투자가들은 투자 제한이 없었으나 온투법 이후로는 한 상품당 40% 이내의 투자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P2P 투자 한도를 줄이는 것은 투자자 보호를 한다는 것이지만 자칫하면 P2P 전반의 산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금융권에서 키코 사건, 삼성증권 유령 주식 이체 사건, DLS 판매 상품 손실건, 원유 DLS 판매 손실건 등이 있을 때마다 금융 투자를 줄인 적이 있었던가요? 무조건 투자 한도를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P2P 대출의 투자자별 투자 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